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법이나 제도, 예산 같은 정책들 있잖아요. 이게 과연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 성주류화에 대해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우리 정부가 만드는 정책들, 과연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할까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에 쉽죠. 에이, 법이나 예산이 남녀를 가리겠어? 하고요. 특정 성별을 편들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그 가정이 처음부터 틀렸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사례를 보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지역 대표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는 참 좋았죠. 그런데 자격 요건으로 세대주라는 단어 하나를 넣었을 뿐인데 이게 전통적으로 가장의 주인은 남성이라는 생각과 맞물리면서 수많은 여성들을 리더가 될 기회에서 배제시켜버리는 결과를 낳은 거죠. 이처럼 정책은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불평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책이 저절로 중립적이지 않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한국은 이걸 해결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세계적인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이걸 모두를 위한 설계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예를 들어 건축가가 건물을 지을 때 말이죠. 그냥 평균적인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휠체어를 타는 사람도, 아이도, 노인도 다 고려하잖아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심하게 따져보는 거죠.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실제 정책 현장에서 쓰는 아주 구체적인 도구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사용하는 핵심 도구 세 가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별 영향 평가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사전 검진이에요. 어떤 정책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거 혹시 남녀에게 다른 영향을 주진 않을까? 불평등을 만들진 않을까? 하고 미리 체크하고 바로잡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우리 이렇게 해봤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변화를 만들어요. 보세요. 법령은 70% 이상, 계획이나 사업은 무려 80%가 넘게 개선 제안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수치죠. 두 번째 도구는 바로 돈의 흐름을 봅니다. 성인지 예산인데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우리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데? 그 혜택은 남녀에게 공평하게 돌아가고 있나? 하고 말이죠.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계획하고 돈을 쓰고 그게 잘 됐는지 평가하고 또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고 이렇게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예산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공정해지는 거죠.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노력 덕분에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OECD가 한국을 선진 실행 국가로 분류했다는 건 이 시스템이 그냥 겉핥기가 아니라 정말 국가 재정 시스템 깊숙이 자리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도구인데요. 이건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걸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이게 없으면 앞에서 말한 두 가지 도구, 즉 영향평가랑 예산 분석이 아예 작동을 못하거든요. 그게 바로 통계입니다. 성인지 통계요. 아니,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문제가 뭔지 알아야 하잖아요? 남성과 여성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걸 숫자로 보여주는 데이터가 없으면 사실상 눈 감고 정책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이 보입니다. 통계를 이렇게 개선하자 하는 좋은 제안들은 많이 받아들여져요. 수용률이 꽤 높죠. 그런데 실제로 그게 반영되는 비율을 보면 뚝 떨어집니다. 신규 항목 추가 같은 경우는 수용률이 88%인데 실제 반영은 27% 정도밖에 안 되네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실행력, 이 부분이 정말 큰 과제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의 시스템을 들여다봤는데요. 이런 노력이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이게 세계적인 흐름과는 어떻게 맞닿아 있고 또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전 세계적으로도 유엔을 중심으로 성평등을 위한 움직임이 아주 활발합니다. 디지털 혁명부터 기후 정의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를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의 성주류화도 이런 거대한 글로벌 트렌드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볼까요? 지금 우리 사회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그걸 딱 보여주죠. 2019년을 기점으로 1인 가구가 2세대 가구를 넘어섰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이제 1인 가구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전처럼 아빠, 엄마, 자녀로 구성된 표준 가족을 기준으로 만든 정책들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각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는 성인지 정책이 중요해지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어느 정도 시스템은 갖춰졌는데 이걸로 끝은 아니겠죠? 평등을 향한 다음 단계는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꽤 명확해 보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지표를 넘어 더 깊은 구조적 문제를 다뤄야 하고요. 예산은 의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감시해야겠죠. 그리고 아까 봤던 통계, 제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반영되도록 그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AI나 기후변화, 고령화처럼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 앞에서도 이 성평등이라는 렌즈를 잃지 않는 거겠죠.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정책은 그 속도를 잘 따라가고 있을까요?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